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그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그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제로 그것이 기업이나 그런 데서 구현되는지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 예전 수업에서 말씀 드렸던 그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 뭐냐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이미 인공지능 윤리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편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그것을 이제 기술과 연결지어서 실제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AI 여러분이 지금 과제로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 때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제하려면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네, 시스템도 만들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아예 그 시스템 안에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 안에 그렇게 체크리스트로 나오는 것들이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과제를 하기 쉽도록 아주 기본적으로 데이터에서의 편향,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서 편향, 이렇게 이제 대략 아주 커다란 얼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과제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상세한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좀,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 어떤 그 한 회사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에서 이 윤리적인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윤리적인 AI 모델이라고 했는데, AI 모델이 따로 있고 윤리적인 AI 모델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AI 모델이 잘 성공적으로 되려면 윤리적인 AI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점점 아마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국내 한 기업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에서 이 윤리적인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공하는 툴에 대한 그 설명이 그 영어로 있는데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한 회사가 국내 한 회사가 요걸 정리해서 이렇게 만든 것을 저도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제목이 데이터 쉿 for 데이터 셋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셋을 그러니까 윤리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셋을 만드는 과정에서 데이터 쉿은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윤리적인 AI를 하기 위해서는 그 AI를 만들고 나서 사용 측면, 그건 아주 옛날이죠. 그게 아니라 데이터의 구축, 데이터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고리즘 구성 다 이 단계마다 다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것들을 그 체크를 하냐 하면 자, 요 체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체크를 하기도 하지만 이 여기서 지금 툴이라고 했잖아요. 요 제공하는 툴이 예전에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여기서 클릭 해가지고 API로 제공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데이터셋을 넣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도록 아예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굉장히 편하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사용 동기, 그다음에 구성, 수집, 전처리, 사용, 배포, 유지, 보수까지 다 AI 윤리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벌써 이렇게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이런 큰 그 해외 회사에서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국가에서도 그것들을 이렇게 서포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회사에 가건 다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든 다 사용하거나 접목하거나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이런 흐름도 알아두시고, 만약에 면접에서 뭐 윤리적 AI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 할지라도, 예를 들면 AI를 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냐 이렇게 막 막연한 질문이 나왔다고 할 때, AI가 지속 가능하게 잘 발전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발전하려면 윤리적인 AI 모델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렇게 구성, 수집, 전처리, 사용, 배포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체크하는 리스트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쭉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꼭 면접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AI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킬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도록 같이 이렇게 케어하는 것을 할 줄 알면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먼저 동기는 어떤 것을 얘기를 좀 체크를 해야 되냐 하면, 자, 여기 지금 요 동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서 설명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이런 회사들이 그 윤리적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 툴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셔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먼저 동기에 대한 질문은 데이터셋 생성 목적에 대해서, 이걸 왜 만드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동기 자체를 잘 방향을 잘 잡아서 윤리적인 AI 모델이 되도록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도록 미리 체크를 하는 거겠죠. 자, 보시면 데이터셋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특정 업무를 염두에 두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윤리적이다, 착한 뭐 이런 게 아니고 특정 업무에서 어떻게 윤리적인 AI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을 누가, 그 다음에 어떤 기관 및 조직을 대신하여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을 잠깐만요. 네. 자, 누가 어떤 기관 및 조직을 뭐 부탁을 받던 아니면 대신해서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데이터셋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그 기업의 수주를 받아서 내가 이걸 개발을 해주는데, 이쪽 기업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보통 그냥 하라는 대로 만들어주고 이제 서비스를 해주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 이것이 나중에 결과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혹은 이 부탁한 회사나 뭐 협회나 학회 아니면 뭐 팀 연구집단 회사 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훨씬 좋은 그런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누가 데이터셋 생성에 금전적 지원을 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금전적 지원을 누가 했는지,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거 뭐죠? 일제시대에 그 위안부와 관련해 가지고 위안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연구하는 미국의 학자들에게 일본이 엄청난 돈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유리하게 연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금전적 지원을 누가 했느냐 뭐 이러는 거. 그다음에 연관된 장려금이 없다면 뭐 그랜토, 이거는 이제 그 장려금을 주는 사람, 그다음에 그랜트는 장려금인데 이름과 수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뭔가가 좀, 만약에 이 금액이 과하다, 굉장히 크다 이러면 이거는 좀 약간 뭔가 좀 약간이라도 잘못 사용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체크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인데요. 데이터셋을 수집하기 전에
벌써 수집 단계부터 벌써 이렇게 체크할 리스트들이 있는 거죠. 자, 봅시다. 데이터셋을 대표하는 인스턴스는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신 것 같네요. 인스턴스 예, 활용 예 이런 거죠. 인스턴스는 예를 들면 문서냐, 사진이냐, 사람이냐, 국가냐, 뭐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인스턴스가 있나요? 뭐 영화냐, 사용자 평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굉장히 세세한 게 체크를 많이 하죠. 그렇죠? 자, 이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이런 분류, 사람을 구분하는 분류들 그런 라벨들이 중요한 반면에 문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루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언어라는 게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맥락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 같은 경우는 또 사진과 관련된 AI 데이터셋을 만들 때랑 또 다른 지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어떤 거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어, 체크를 스스로 해서 그러면은 이건 문서니까 조금 더 이런 점들을 의미가 잘 좀 맥락에서 파악되는 점들을 내가 더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모든 인스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큰 데이터셋의 샘플 인스턴스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지금 샘플로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해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있으면 데이터셋 안에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빠진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왜 빠졌는지 일부러 뺀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뺄 수 있잖아요. 제가 가진 편향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혹시 뭐가 빠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건 굳이 저기 빼야 되는 건데 넣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 인스턴스는 어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미가공 그대로 여러분이 예를 들면 텍스트 뭐 유튜브에 쓴 거를 그대로 갖고 왔는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가공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각 사례와 관련된 레이블 또는 타겟 값이 있습니까? 이거 아마 저번에 우리가 과제를 위해서 머신러닝 폴 퀴즈 할 때 거기다 레이블 붙이는 거 있었죠. 저기다 예를 들면은 AI의 종류가 전쟁 로봇이라면 전쟁 AI 로봇이라면은 이 전쟁 로봇은 일단은 해야 될 일이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해치고 어떤 대상 해치지 않을지를 정해야 되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할 기준이 바로 레이블이에요. 뭐죠? 이렇게 딱지 붙이는 거죠. 이름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적이다, 아군이다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적의 경우는 적군이 입는 이 군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복이 어떤 거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다 레이블이죠. 자, 요것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레이블을 붙일 때 어떤 특정 레이블이 만약에 편향을 일으키는 레이블이 있을 수 있다면 심하게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고려를 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리스트, 체크리스트로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락된 정보. 들어가 있는 정보는 뭐냐도 봤지만 누락된 정보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사실은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개발을 하거나 내가 만약에 AI를 우리가 꼭 개발 일을 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AI를 몰라도 AI 모델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만 가지고 혼자서 가지고 이렇게 좀 놀면은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어디 공개돼서 상업적으로 쓰이거나 공개될 때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직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뭐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아마 이게 곧그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서포트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이 취직할 무렵에는 아마 이 회사들에서 AI와 관련된 걸 연관시키거나 활용을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할 때에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는 게 의무로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누락된 정보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고, 누락된 정보가 있는 이유. 이건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누락시킨 건 아닌데, 누락된 정보가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정 및 제거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인스턴스 간의 관계. 예를 들면 사용자의 영화 등급이나 소셜 네트워크 링크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연결 지은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 우리의 편향이 들어갈 수가 있죠. 사실 편향이란 거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관계조차도 이제 체크를 하도록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리는 뭐냐면은 이 AI 인공지능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지만 인공지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 기계 학습을 시켜야지만 말 그대로 기계 학습을 시켜야지만 AI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학습시킬 데이터를 따로 한 10이면은 그중에 8 정도는 학습 데이터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시켜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컴퓨터라고 보지 말고 어떤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있는데 잘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사실은 비슷해요.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 아무 그 데이터나 아이에게 주면서 학습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뭐 나쁜 말만 가르치면은 나쁜 것만 배우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제대로 잘 배웠는지는 이제 나중에 예를 들면은 옆에 누가 놀러 왔는데 자 배꼽 인사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이 아이가 우리한테 잘 배웠는가를 검증을 해보는 게 검증 데이터.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어, 검증을 해본 다음에 뭐 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배운 걸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하나의 그 인공지능 모델이 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의 한 부분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셋에 오류나 잡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기술적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쭉 보시면, 이거는 기존에 원래 그 컴퓨터 관련해서 오류나 잡음 뭐 이런 거는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윤리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계속 그동안 강조해 왔지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하고 그 안에 윤리가 그냥 확 들어가서 거의 한 몸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윤리라고 굳이 말을 하냐? 옛날에는 말을 안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딥러닝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런 윤리적인 요소를 잘 고려하지 않으면 이 AI 데이터셋 자체가 잘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는 지금 그런 단계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리소스에 연결되거나 의존하는 데이터셋인가, 연결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컨트롤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외부적인 편향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밀로 간주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이루다 사건에서도 개인정보가를 허락 없이 써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혐오 표현과 관련된 건데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기존에도 사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서베이 있잖아요. 서베이 할 때에도 IRB라 그래가지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라는 그런 그 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실험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까? 사람과 관련이 있다면 더 민감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아래 것은 이제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체크하냐면 하위 집단 식별하냐. 하위 집단이라는 거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류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연령, 성별, 이거 말고도 뭐 나이가 여기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학력, 그다음에 뭐 소득 수준,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예전에 그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룬 것 중에 그 미국에 있는 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재범 예측하는 그 시스템이 괜찮아 보였는데 어떤 점이 편향이 있었냐 하면 좀 부자들은 거기에서 좀 약간 봐주는 듯한 그런 기준으로 이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하위 집단을 식별하냐, 연령, 성별, 뭐 소득 수준이라던가 뭐 어디 사느냐, 그다음에 인종도 있겠죠. 인종에 따라 차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식별하는데 식별한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식별할 때 이 데이터셋이 어떤 레이블이나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도 해봤지만 가중치를 어떻게 붙였는지 예를 들면은 뭐 흑인이면은 흑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더 거기 다른 기준도 있는데 거기를 더 중요시 여긴다 가중치를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러면 조금 부적절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서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까? 식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그 직접 개발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무리 이걸 암호화한다고 할지라도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면 다 그게 식별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체크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편향과 관련된 건데 또 약간 다른 데이터셋에 어떤 방식으로도 민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렇죠? 뭐 성적 지향, 인종 여기 인종 나오네요. 네, 건강 데이터, 정치, 뭐 위치, 여러 가지 범죄 기록. 이거는 프라이버시랑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집 과정.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리스트가 많잖아요. 이게 지금 뭐였냐면은 데이터셋을 구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만 체크리스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각자 각 기업에서 AI와 관련한 뭔가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그렇다고 막 이걸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수집 과정. 수집 과정에서는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어, 어디서 이렇게 뭐 데이터를 갖고 왔는지 직접 물어봐 보고 하는 그런 대답, 설문조사 응답인지.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다른 데이터에서 갖고 왔을 경우에 데이터가 검증되었는지 참 볼 게 많으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메커니즘 또는 절차 자체에서도 뭔가 편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샘플링 전략은 뭐냐. 이런 것들은 왠지 편향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확률, 통계 같은 거랑 관련됐을 경우에 그것이 거기서 이제 어떤 오류나 뭐 과적합 이런 걸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이 데이터셋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고 어떻게 보상받았는가? 네, 요거는 이제 공정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 수집된 기간 거의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하네요. 그렇죠? 데이터의 생성 기간과 일치하는가? 그다음에 윤리적 리뷰 프로세스를 거쳤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쭉 훑어보는 리스트 자체가 윤리적인 AI를 위한 건데 이제 리뷰 프로세스를 거쳤는가가 또 따로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과 관련이 있으니까는 아까 위에서 나왔는데 여기 지금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도 또 나오네요. 이거는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이제 사람과 관련된 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게 있어요. 데이터 수집에 대한 알림을 받았고 동의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AI 시대에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 그 서베이와 관련된 실험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빨리 지나갈게요. 그다음에 전처리 클리닝 라벨링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자, 전처리나 클리닝, 라벨링은 사실은 아주 필수 거의 굉장히 중요한 AI 데이터셋을 만들 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보시면 미가공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까? 이게 미가공 데이터는 그대로 갖고 오는 거고요. 거기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저장이 되면 안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 걸 저장됐습니까? 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게 그대로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이렇게 그냥 기계로 돌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번역이 이상한데요. 인스턴스 처리하는데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에 대해서 자, 이미 이 데이터셋을 사용한 태스크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거기서 만약에 위험이 있었으면 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또는 모든 문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저장소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많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건 이쪽을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 굉장히 세세하게 모든 단계와 모든 저장소, 모든 사용, 모든 연결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생하게 다 고려를 하는구나라는 점을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향후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이나 수집집 및 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나중에 향후의 사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약간 밖에 있는 사람의 리뷰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포는 데이터셋을 생성한 엔티티 외에 외부의 제3자에게 배포가 됩니까? 또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관련될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API인지 뭐 GitHub 인지 그리고 이제 DOI라는 게 있어서 그 배포자를 보호하는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는 주로 저작권 지적재산권 관련된 거네요. 배포와 관련해서는 수출 통제, 기타 규제 제한 이런 것들 약간 법적인 거랑 관련이 되는 거죠. 유지 보수와 관련되는 거는 누가 데이터셋을 지원하느냐. 자, 이것도 누가라는 게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누가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누가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른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데이터셋을 조작하거나 수정하거나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이게 누군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되어야겠죠. 만약에 라벨 지정 오류가 있으면은 네, 거의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 AI 데이터셋을 만드는 모든 전 과정의 세세한 하나하나를 다 다루고 있다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인공지능을 개발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보면서 아니 이러면 어떻게 개발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발을 하다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과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죠. 이루다 사건 같은 경우가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 데이터 보존에 적용 가능한 제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가 고정된 기간 동안 보존된 다음에 삭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영어를 그대로 아마 이거 구글 번역을 돌리신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가 이게 어떤 기간 동안만 보존되고 그 다음에 삭제가 돼야지만 개인한테 해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AI 이전에도 그 서베이 할 때에도 그 저기 윤리위원회에서 이거를 그 검사를 받아요. 같은 얘기인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일단 요거는 이게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체크리스트가 있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IBM에서 윤리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제공하는 툴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갈 거다라는 방향성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요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마 기업에서도 이런 비슷한 체크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올 거고 아마 제가 아까 뭐 정부에서도 뭐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아마도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이거를 체크해라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각 기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만들고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그거에 따라서 각 체크리스트를 아마 기본적인 건 제공을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각자 만들도록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 면접을 보거나 회사에 가거나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참고를 하면 나중에 예를 들면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국가의 정책에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서 문제가 없도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에서 크게 우리가 얘기한 데이터 편향, 그다음에 알고리즘 편향에서 그 변수와 가중치 해보는 거를 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세세하죠. 하지만 그 데이터 편향과 알고리즘 편향을 고려하는 것에 사실은 이런 세세한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걸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하도록 제가 간단 심플리파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